안녕하세요. 손글씨 강사 기진쌤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현재 그림과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 15강 동안 여러분들과 다양한 펜을 활용해서 예쁜 글씨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거예요. 손글씨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예쁘게 적어보거나 사랑하는 주변인들에게 축하나 격려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고 싶을 때 손글씨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처음에 예쁘게 잘 안 되더라도 좋은 글을 쓰다 보면 힐링이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연습량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예쁜 손글씨를 쓰고 계실 거예요. 강의는 여러 가지 펜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서체를 쓰고 예쁜 손글씨로 나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다이어리를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도구도 알아보고 귀엽고 간단한 손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1차시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글씨를 쓰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과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손글씨가 유행하다 보니 시중에 많은 펜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굵기와 펜촉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펜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펜을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펜을 하나 정해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펜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내 책상 위에 어떤 펜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펜이 어떤 느낌인지 글씨를 써보세요. 굵기가 일정한지, 종이에 닿는 느낌은 부드러운지, 번짐은 없는지 느끼면서 써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써보면서 어떤 펜이 나에게 잘 맞는지 찾아보세요. 이 많은 펜 중에 어떤 펜을 골라야 할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펜은 지브라 사라사 드라이 0.3mm 펜입니다. 다이어리나 필기 등 일반적인 글씨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중성펜이에요. 중성펜은 유성펜과 수성펜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브라 사라사 펜으로 즐거운 하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브라 사라사 펜은 잉크가 빨리 말라 번짐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선명한 필기감이 좋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이에요. 이 펜은 유니볼 시그노 펜입니다. 0.5, 0.7, 0.8mm 다양한 굵기와 색상이 있어요. 중성펜으로 번짐이 없고 부드러운 필기감으로 유명합니다. 전 검정색을 사용할 때는 사라사 펜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글씨를 쓰거나 꾸며줄 때는 시그노 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진한 색채에 쓸 때는 이렇게 0.8mm 골드와 실버, 화이트 색상을 사용해서 글씨를 써보면 색다른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시그노 펜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넌 참 좋은 사람을 써볼게요. 이 펜은 모나미 플러스 펜으로 워낙 유명한 펜이라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펜 쪽이 이렇게 뾰족해서 가는 선이 나오고 약간의 굵기 조절이 가능해서 흘려 쓰는 글씨체에 잘 어울리는 펜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이 되기 때문에 흘려 쓰는 서체에 잘 어울리는 펜이에요. 다양한 컬러가 있고 수성펜이라 물과 함께 쓰면 수채화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이 펜은 코픽 멀티라이너 0.3mm 펜입니다. 제가 펜 드로잉과 글씨를 같이 쓸 때 많이 사용하는데 유성펜이라 글씨 위에 물감을 사용해도 전혀 번짐이 없이 깔끔해요. 전 0.3mm를 좋아하지만 좀 더 굵고 또렷한 느낌을 원하면 0.5mm 사이즈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0.3mm 펜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라는 글귀를 써봤는데요.
이렇게 옆에 손그림도 함께 그려주면 여기에다 물감을 사용해도 번지지 않습니다. 이 펜은 모나미 네임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인펜과 느낌과 굵기가 비슷한데요. 물에 번지지 않아 물건에 이름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데, 네임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다이어리 꾸미기나 포스트잇에 메모를 할 때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여놓을 때 네임펜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펜은 지그 캘리그라피 펜이에요. 대표적인 트윈펜입니다. 양쪽으로 펜촉이 있고 다양한 굵기와 모양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펜촉이 납작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의 굵기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도 굵기 차이를 주어서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좀 굵은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로선은 얇고 세로선은 두껍게 자연스럽게 굵기 조절이 되는 펜입니다. 이 펜은 유성 매직인데요. 촉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촉 매직입니다. 둥근 매직보다는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정말 넓고요. 사각촉 매직을 쓰실 때는 잉크가 배어나올 수 있으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주세요. 잉크가 진해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광고 글씨로 많이 쓰고 큰 글씨를 쓸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매직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잉크가 배어나올 수 있으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합니다. 이 펜은 캘리그라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붓펜이에요. 모필에 가까운 느낌이라 필압을 조절해서 다양한 서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붓펜도 호수에 따라서 분모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작은 글씨를 쓸 때는 24호, 큰 글씨는 25호를 사용하고 보통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간 크기인 22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종이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선과 가는 선이 함께 나오게 돼서 이렇게 종이에 닿는 느낌이 일반 펜과는 많이 다르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굵기 표현이 되고 자유로운 형태로 서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붓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펜입니다. 이 밖에도 좋은 펜들이 아주 많은데요. 손글씨를 쓰시면서 나에게 맞는 펜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펜을 골랐으면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겠죠? 처음에 손글씨를 쓸 때는 줄이 그어져 있는 노트를 추천합니다. 노트도 이렇게 줄노트, 모눈노트, 원고지, 칸이 나누어져 있는 수학노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줄노트나 모눈노트, 원고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의 크기를 고르게 맞춰 쓸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줄이 쳐져 있거나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노트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학 노트인데요. 한 칸의 크기가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구도 연습을 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글씨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구도 연습을 해주세요. 노트를 사용해서 글자의 크기와 줄을 맞춰 쓰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A4 용지나 크라프트지, 수채화 용지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도로 손글씨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A4 종이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글씨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A4 종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클립보드에 끼워서 글씨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 있으세요. 크라프트지는 빈티지한 질감과 색감이 감성적인 손글씨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크라프트지를 활용한 책갈피인데요.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이어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함께 손글씨를 쓸 때 수채화 용지를 사용해 보세요. 질감과 무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색연필부터 수채화 물감까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채화 용지에 엽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색연필을 사용해도 그림을 사용해도 선명한 색감과 질감이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최근에는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디지털 캘리그라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도 아이패드를 그림과 글씨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굿노트, 프로크리에이트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에 사진 위에 글씨를 쓸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글씨를 좀 더 예쁘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색상의 펜과 종이도 있지만 글과 함께 손그림을 그려주면 글귀의 느낌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지,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등을 사용해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종이와 펜을 골랐다면 글씨를 쓰는 올바른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써왔기 때문에 본인만의 습관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 기초가 중요하듯이 글씨를 쓸 때도 자세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글씨를 배울 때로 돌아가서 바른 자세를 잡고 앉아서 써볼게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글씨의 크기와 줄을 고르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른팔과 종이가 나란히 놓이도록 바르게 앉아서 글씨를 씁니다. 엄지와 검지로 펜의 3cm 정도 되는 부분을 가볍게 쥐고 중지의 첫 번째 마디로 펜의 아랫부분을 살며시 받쳐주세요. 연필을 쥔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닿도록 지면 위에 가볍게 놓고 써주시고 이때 손과 팔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써보세요. 글씨를 쓰다 보면 글씨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일렬로 쓰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때 기준선을 잡고 쓰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준선을 잡고 글귀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기준선 2개를 잡아주었는데요. 이 문장은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가도록 써보았고요. 이 글귀는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가도록 글귀를 써보았습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중심에 배치할 수도 있고 글씨의 아래에 배치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의 기준선을 잡고 글자들을 선에 맞춰서 배치하는 연습을 하면 깔끔하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칸과 줄이 나누어져 있는 노트를 이용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글자의 중심이나 아래의 기준선을 잡고 글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가지런히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처음부터 큼직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게 쓰면 겹받침처럼 작게 써야 하는 글씨를 연습하기 힘들 뿐더러 큰 획을 긋는 것이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큰 글씨를 쓰기 어려워져요.
작은 글씨와 큰 글씨를 비교해서 써볼게요. 글씨를 이렇게 깨알같이 쓰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에는 크게 쓰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글씨를 쓸 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흘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쓰는 것을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흘려 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써주세요. 이렇게 선은 직선으로 써주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한글은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그리고 종성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자음이더라도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서 비율과 모양이 달라지고 초성에 위치할 때와 받침에 위치할 때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음 초성과 세로 모음을 함께 쓸 때는 자음의 가로선보다 세로선을 길게 써주세요. 세로 모음이 붙는 글자들을 함께 써볼게요. 이렇게 가로의 비율보다 세로의 비율이 더 길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모음과 함께 쓸 때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쓰거나 가로를 살짝 길게 써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거의 같거나 세로보다 가로를 길게 써주세요. 가로모음을 쓰고 받침까지 아래에 쓸 때는 받침이 올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 이때는 세로획을 더 짧게 써주셔야 받침이 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응 받침이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리을 받침이 올 때는 획이 많은 받침이기 때문에 위쪽에 이 초성이나 모음의 공간을 생각해서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쓸 때는 획을 붙여서 써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음과 모음을 띄워 쓰거나 획 사이에 간격을 두고 쓸 수 있어요. 서로 간격을 두고 써주면 획을 붙였을 때보다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두 가지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획을 다 붙여서 쓴 커피와 공간을 이렇게 띄워서 쓴 커피를 비교해 보세요. 똑바로 쓰는 기본 서체를 충분히 익히고 나면 서체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직선으로 쓰던 글씨의 모서리를 둥글리거나 살짝 안쪽으로 곡선이 되게 선 처리를 해주면 동글동글 귀여운 글씨체가 됩니다.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선 처리를 동그랗게 해보세요. 그리고 굵기 조절이 되는 펜을 사용해서 흘려쓰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글씨체를 쓰다 보면 나에게 맞는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글씨를 쓰기 전에 주의사항과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NS에 예쁜 손글씨를 보면 나도 똑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죠. 빨리 잘 쓰고 싶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잘 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글씨 연습을 하는 이 시간을 즐겨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을 천천히 적다 보면 글씨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리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비싸고 좋은 펜을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 눈앞에 있는 펜을 이용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하루 꾸준함이 쌓이면서 어느새 예쁜 글씨를 쓰고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글씨를 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